지난 수요일 서울의 소리 기자 2명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구속 수감 중인 정광훈의 사랑제일교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예배를 강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와 계도를 병행하려 한 것이 의도였습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과 정세균 총리를 통해서 예배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려 한 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취지를 알고 있는 신도들의 예배 참석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 2명이 예배 참석 자제해달라는 몇 마디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청난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며 극기하는 경찰의 보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익정당이 배출한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모두가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마저도 개신교 장로입니다. 이러한 조폭 방식의 개신교 예배 강행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왜 말 한마디 없이 침묵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추태를 벌리게 될지 답답한 마음 가득합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니체는 무신론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울부짖는 일 따윈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겨라. 총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의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앞에 두고 싸워야 합니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사조 공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번의 공천 탈락 끝에 인천 연수울 지역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민경욱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마다 황교안이가 번번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경욱을 살렸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통합당 공천은 황심, 나아가 그 뒤에는 강성 친박 지도부에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애초 통합당 공관위는 지난달 28일 민경욱에 대해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막말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공관위 원칙에 따라 그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현주 의원과의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듯 하더니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천 탈락을 결정했다가 다시 최종 후보로 민경욱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황교안의 측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천이라고 하여 황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막말과 저질 표현의 1인자 민경욱을 공천하는 것은 황천을 넘어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사주 손학규 서청원 비례대표 2번 국민을 무시하냐. 민생당이 26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8선 서청원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7년생인 손 전 대표는 만 72세, 1944년생인 서청원은 만 76세입니다. 정치권에선 젊은 세대들의 국회 진출을 막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손학규는 한때 서울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등을 감안할 때 민생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두 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 씨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 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민주당으로 건너와 당 대표까지 지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와 안철수의 졸개가 되어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철새 행각은 다시 민생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우리 공화당 서청원은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100배 사죄하고 고개를 숙여도 용서하지 않을 판에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고개를 내밀고 비례대표 2번이 됩니다. 그대로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새 정치인, 과오가 많은 정치인들은 다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을 26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선고 관련 사단 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막장 성전 예수교 선교인은 임의단체로 변경되고 건물, 성금 등에 대해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앞으로 중단됩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도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반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당국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 전국적으로 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후로 설립 당시 허가 조건 위반도 들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위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아무런 사업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에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신혼 부부에게는 아이를 갖지 말도록 강요하며 청년들에게는 가출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천지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끼치는 온갖 악행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은닉되어 있는 모든 신천지의 재산과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명단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법무부 데스크포스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이날 꾸린 TF의 대협력 팀장 직책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서 검사는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슈빈 사건이 발생한 후 줄곧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사회망 서비스에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N번방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비리까지도 샅샅이 파헤치길 바랍니다. 윤석열 의회에서 그나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젊은 여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임은정 검사 파이팅! 서지현 검사 파이팅! 이상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